윌리엄 브래드퍼드 쇼클리, 미국의 물리학자이자 반도체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공학자이다. 존 바딘, 월터 하우저, 브래튼과 함께 트랜지스터를 공동 발명하였고 1956년 p-n 접합의 전자론적 연구 등 전자 연구에 이바지한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였다. 1950년대와 60년대 새로운 트랜지스터 디자인을 상업화하려 한 그의 노력은 실리콘밸리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그에게서 영향을 받은 수많은 그의 후배, 제자, 추종자들이 기라성 같은 반도체 기업들을 세우고 운영했으며 대표적으로 페어차일드, 인텔 등이 있다. 후에 우생학적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 때문에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으나 부모는 미국인이었던 이유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자랐다. 그의 아버지는 광산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8개 국어를 구사했다고 전해진다. 어머니는 스탠포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최초의 여성 광산 측량사로 근무하였고 쇼클리는 1932년 칼텍에서 학사를 졸업하고 1936년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는다. 졸업 후 뉴저지 벨 연구소에 취직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쇼클리는 벨 연구소에서 레이더 연구에 참여하였다. 1945년 5월 콜롬비아 대학 반잠수함 작전 그룹의 연구 책임자가 되었다. 1944년 B-29 폭격기 조종사의 레이더로 폭탄 투하 시야 확보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1945년 7월 미국 전쟁부서의 요청으로 일본 본토 침공에 따른 사상자 가능성 보고서 쇼클리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았다. 1971년 1월 11일 이날 일렉트로닉 뉴스는 실리콘밸리 USA라는 기사를 통해 역사상 처음으로 실리콘밸리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칼럼니스트였던 돈 호플러는 1960년대 급성장한 센타클라밸리의 반도체 산업을 3부작으로 다루면서 반도체의 핵심 소재인 실리콘에 빗대어 이 지역을 실리콘밸리라고 불렀다. 기사는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이 이야기는 1947년 12월 23일에 시작되었다. 뉴저지주 머리힐의 벨 연구소에서 3명의 뛰어난 과학자 존 바딘, 월터 브래튼, 그리고 윌리엄 쇼클리 박사가 세계 최초로 트랜지스터를 시연한 날이다. 1956년 그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다. 세 사람 중 쇼클리 박사만이 트랜지스터를 상용화할 생각을 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산업은 바로 쇼클리로부터 시작한다. HP가 실리콘밸리의 공동체 시작을 쇼클리가 창업한 쇼클리 반도체 연구소는 센타클라라 밸리의 실리콘밸리라는 반도체 산업의 시작을 알렸다. 1910년에서 40년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는 무선통신, TV, 군사용 전자기기 산업이 시작되었고 그 기반 위에 HP가 생겨나고 제2차 세계대전 후 반도체 산업이 성장하였다. 그리고 쇼클리가 실리콘 반도체를 들여온 인물이다. 최초의 트랜지스터는 쇼클리 팀의 연구원이었던 바딘과 브래튼이었다. 1948년 충격에 약한 점접촉 트랜지스터의 단점을 보완한 접합 트랜지스터를 개발한 이가 쇼클리였다. 이후 여러 기업들의 트랜지스터 표본이 되었다. 트랜지스터는 진공관을 대체함으로써 세상을 변혁한 물건이기에 노벨상까지 받게 된다. 진공관은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등의 전기 신호를 증폭하고 전류의 흐름을 제어하는 스위치 기능의 부품이다. 유리 소재의 진공관은 쉽게 뜨거워지고 고장도 잦으며 부피도 큰데다 전력 소모까지 심하였다. 크기가 작고 낮은 전력 소비, 성능까지 뛰어나며 무엇보다 가격까지 저렴한 트랜지스터가 탄생하게 된다. 처음에는 게르마늄 소재로 만들다가 후에 싸고 효율이 높은 실리콘으로 제작되면서 대량 생산의 시대가 열린다. 트랜지스터 덕분에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컴퓨터, 휴대전화, TV 등의 전자기기 소형화가 이루어졌다. 애니악은 18,000개의 진공관, 25m의 길이, 30톤의 무게, 그야말로 거대한 컴퓨터였다. 실리콘 트랜지스터 기반으로 반도체 산업이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첨단 기업 산업의 실리콘밸리가 탄생하게 된다. 그리고 처음으로 실리콘 트랜지스터 기업을 창업한 이가 쇼클리였다. 1955년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20년 동안 근무한 벨 연구소에서 사표를 냈다. 이유는 특허, 재직 중 개발한 기술의 특허는 회사에 기속되며 계약금은 단돈 1달러였다. 그 외에 승진과 개인적인 성격, 그리고 거만하고 불같은 성격 등이 영향을 미쳤다. 쇼클리의 창업 의지는 불타고 동문이자 기업가인 아놀드 베크만의 작업으로 1956년 쇼클리 반도체 연구소가 탄생하였다. 2차 대전 후 베이비붐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전자제품의 수요가 늘고 HP를 비롯한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매출이 증가하였다. 100만 명 이상의 참전 군인들이 첨단 산업이 있는 샌프란시스코 일대에 정착하였다. 로키드
로케이드 등의 항공산업, IBM 등의 첨단 산업에 노동력이 된 것이다. 쇼클리는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 속에 있었다. 기술, 자금, 인재, 시장 상황 등 또한 인재를 보는 안목도 뛰어났다. 훗날 인텔을 공동 창업한 로버트 노이스, 고든 무어 12명 정도의 박사 학위를 가진 엔지니어들로 뽑았다. 이제 성공만 하면 되는 듯해 보였다. 하지만 1년 6개월 만에 몰락의 길을 걸었다. 핵심 인력 8명이 회사를 나가 창업을 한 것이다. 이유는 너무 이상적인 비전, 괴팍한 경영 방식, 이기적인 성격으로 인한 직원들의 상처, 새로운 경영이라면서 모든 직원의 임금을 게시판에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상대 평가를 했으며 심지어 직원들을 대상으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HP 등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업이 태동하던 때에 이들은 함께 사직서를 던지고 페어차일드 반도체를 창업한다. 페어차일드는 IBM의 실리콘 트랜지스터 납품을 시작으로 트랜지스터의 상용화, 직접 회로 IC 개발로 실리콘밸리의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킨다. 인텔, 내셔널 반도체, AMD 외 40개 회사가 페어차일드 출신들이 창업한 회사이다. 그의 우생학 이론은 말년에 극에 달했다. 쇼클리 연구소는 1969년에 문을 닫았으며 쇼클리는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1975년 명예교수로 은퇴할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연구소의 실패로 남다른 고민을 안고 살던 쇼클리는 우생학에 심취하였다. 노벨상 수상자로서 초청 강연을 많이 가졌지만 강연 때마다 학생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었고 심지어 그는 KKK 복장을 하고 강연장에 들어갔다. 1989년 97세의 나이로 사망했을 때 두 번째 부인만이 그의 곁을 지켰다. 자녀들은 신문의 부고로만 소식을 접하였다. 단점이 많았지만 물리학자로서의 연구 성과에 대해선 인정을 받았다. 쇼클리는 실리콘을 실리콘밸리로 가져온 사람이라고